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새누리당 당선자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반성을 다짐했는데 반성이 끝나자마자 친박과 비박 간에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격론은 좋습니다만 상대를 탓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반성이라는 것이 다시 정치적 수식어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선거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계파 갈등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의미는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아직도 그 의미를 진영 논리로 파악하는 걸 보면 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앙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하고 우창 간담회를 가졌는데, 원래는 1시간 반 계획이었는데 한 2시간 10분 계속했다고 그러죠? 근데, 박 대통령이 그만큼 많은 말을 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신문들 평가 좀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이 정도의 그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좀 비판적인 논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의 그 인식과 태도가 이 4.13 총선 이전과 거의 그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대다수 신문들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예. 네, 오늘 사설에 나타난 주요 신문 그 논평을 보면은 이 조선일보는 변치 않는 박 대통령, 국정위에선 싫어도 국회와 손 잡아야 한다고 이제 주문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그 박 대통령이 어떤 그 사과나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이 만약 국회와 그 타협하지 않겠다는 기존 태도를 고집하면 끊임없는 마찰과 충돌이 반복돼 이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동아일보도 그 국민은 변화 원하는데 대통령은 협조만 되는 간담회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했네요. 예, 그렇군요. 다른 신문은 어떻습니까? 네, 이 경향신문은 그 총선 민의 부정하고 국정 쇄신 거부한 박 대통령이라면서 그 박 대통령이 끝내 그 총선 민의를 부정하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이 레임덕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요. 이 한겨레는 대통령은 그 독선에서 그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제 평가했습니다. 그나마 중앙일보가 이 대통령의 소통 다짐, 실천을 기대한다면서 비교적 좀 긍정적인 논평을 내놨는데요. 예. 이 중앙일보도 그러나 이 박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기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네요. 예. 뭐 어쨌든 그럼에도 이런 자리를 자주 갖는다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좀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게 행위인데 이게 자주 가져야지 이제. 네, 이게 지금 3년 만에 같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자주.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번 반 남았습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나요? 그럼 네. 6개월에 한 번으로 할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새누리당 당선자 워크숍 이 겉과 속이 좀 달랐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막 절도 하고 말해요. 그냥 반성한다 그러고 비공개 토론에서 이제 내탓 싸움하고 말해요. 예. 네, 아무래도 뭐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 치열한 그 자유 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 언론에 공개한 처음 1시간은 그 공천 과정의 그 주체 등에 대해서
이제 내 탓이란 그 반성과 성찰이 절실하다면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 당 지도부부터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 비공개로 진행된 그 자유토론에서는 그 친박과 비박 간의 그 원색적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죠. 예. 네, 비박계의 그 이정구 당선자 몇 사람이 소위 그 진박 마케팅을 했다. 그중 그 최경환 의원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이 최 의원은 그 삼보일배를 하든지 삭발을 하든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맹공을 이제 폈다고 그러죠. 예. 또 그 박 대통령이 도대체 왜 저러느냐 이러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때 그 완장찬 사람들은 이번에 그 당직에 그 관심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박계의 그 김태흠 의원 이번 선거 패배의 그 주연은 김무성 전 대표고 이 조연은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그 공천위원이라면서 이 김무성 전 대표는 그 선거 패배 뒤 그 무책임하게 그 야반 도주했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예. 네, 이장우 의원은 이 선거 패배를 책임질 사람은 그 김무성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라고 이제 그 맹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원내대표 어떻게 뽑느냐 뭐 이런 거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경선할 거냐 합의 추대할 거냐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러나 그 경선하자 이런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하죠. 예. 새로 뽑히는 그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을 좀 맡을 것인지 아니면 뭐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인지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지만 예. 정리는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게 참 좀 그래요.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당대회 뭐 연기하냐 마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어느 정도 가느냐 이 부분하고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오늘 그 비대위에서 그 전당대회 그 연기를 포함해서 그 전당대회 그 시기 문제를 이제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이 계파 갈등이 좀 첨예해질 수 있는 그 경선을 좀 피하자는 차원이지만 예. 이 김종인 대표 추대나 전대 경선, 전대 연기 등 그 이딴 논쟁에다가 또 이제 그 김종인 대표하고 그 문재인 전 대표 간의 그 갈등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좀 당내 상황을 좀 정리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전대 연기 안 된다. 예. 이런 반대론도 상당히 그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김종인 대표가 어제 주일대사를 만났는데 여기 이제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종인 대표를 찾은 그 배시오고로 일본 대사에게 예.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이행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네, 정부의 그 지난해 12월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좀 무효다. 이런 그 더민주의 그 당론과는 그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그 상당히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적인 언사다. 이 청와대의 그 밀어붙이기보다도 더 큰 충격이라는 이제 그런 평을 내놨다고 하죠.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의 거취를 놓고 뭐 추대냐 전당대회 연기냐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도부 차원의 공식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자, 지금 전당대회 이게요. 예? 언제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심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가느냐 결국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근데 김종인 대표는 일당됐지만 아직 비상 상황이다. 광주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본인이 좀 더 하겠다 이런 의지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뭐 총선 이후에 정말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당 내에서는
당연히 이번 총선이 끝나면 바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탄생시킨다는 그런 것이 당 내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중앙위 혁신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저희도 이렇게 정당에서 이 당원 당규가 있고 그런 규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민주정당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인 체제를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보다도 또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그리고 총선 전에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다시 비대위 체제가 아닌 정상 체제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죠? 비대위 체제는 과도적인 체제이고 그렇죠. 예.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상화하는 것이 맞지요. 정상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연장을 하자는 것은 당 내에서 또 다른 이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또 당대표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분들이 또 그걸 다 승복을 해서 새로운 어떤 당내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갈등이나 대립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지금 사실 국민들한테는 총선 이후에 그 민의를 수렴해서 특히 민생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뭔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거의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연기한다 안 한다 이래서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원래 돼 있는 대로 개최가 돼야 되고 거기서 이제 네네. 이 정상적인 뭐 하여간 이 비대위 체제를 종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비대위 체제는 정상적인 체제죠. 그러니까 정상화해야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김종인 대표께서는 분명하게 총선 과정에서 공과 가가 함께 있죠. 네. 공은 뭐고 과는 뭘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과 가가 있지만 저희가 또 어려운 시기에 영입을 해서 또 총선을 치러냈고 또 이분은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상징적인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저는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 뭔가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이런 바람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좀 우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는 김종인 대표가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또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저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예. 당대표를 해야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당에서 결정된 저 규정대로 그 경선을 하면 되거든요. 예. 이제는 그렇게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업 구조조정 카드도 꺼내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정치 감각이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까 이제 총선 때도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셔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대선 때까지 계속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역할을 꼭 당대표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문제도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희가 관여를 해왔고요. 근데 구조조정 문제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역에서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예. 왜 그러냐면 대량 실업이라든지 대량 해고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동계도 설득하고 정부와 기업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걸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런 예. 어떤 대타협의 정신으로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네. 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예. 실제로 이것이 잘 될 것인지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께서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지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방안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그러지만 아무튼 이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김종인 대표의 역할,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 이게 전부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문재인 대표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이고 저는 그 외에도 우리 당에 너무나 많은 대선 주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 우리의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좀 더 역동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되든 새로운 사람이 탄생을 하든 예. 그런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하나로 만드느냐 이것이 정권 교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위기 때마다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당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보도합니다. 거기 동의하세요? 그거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또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특정인의 정당이 아니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은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인위적으로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국민의당도 왜 당선자 워크숍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호남이 문재인의 대안으로 안철수를 택했다. 문재인의 더민주론 정권 교체 불가능하다는 게 호남 민심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네, 이제 저는 이번에 좀 더 우리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우리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의 패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남 지역에서 9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호남 지역의 패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또 우리가 처음에 선거에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충청 지역도 한번 보십시오. 예. 중부 지역도 대전 충남에서는 우리가 한 석을 오히려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의 압승 그리고 영남과 중부 지방에서 이런 큰 성공은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호남에서 패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우리가 평가하지 못하고 또 그런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의 그런 선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호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을 잘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사실 호남 전국 정당화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많은 이번 영남이나 험지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호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 민심을 잘 받들어서 이제 다시 지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딱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 어제 3년 만에 언론사 편집국장이 간담회 가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어제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들 뭐 총선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민심을 들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어떤 불통 이것이 그 국민들이 이번에 예. 투표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아마 청와대만 계셔서 그런 민심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참 그래서 걱정됩니다 앞으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참 원내대표직에 네. 도전하신다고 그러는데 좋은 성과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 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 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노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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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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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국제도시 청라의 스트리트몰 지젤 M. 프리미엄 복합문화몰 M으로 만나다. 지젤 M. 자유경제구역의 수변 상권과 차원이 다른 특급 스트리트몰. 지젤 M과 꿈꾸는 청라의 미래가치.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선명해진다. 상가 분양문의 032-561-9700 지젤 M 청라.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예, 벌써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38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309호선 과천 방면 호매실 나들목에서 금곡 나들목 구간 도로 보수공사로 2차로가 통제 중입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녹사평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당 방면 교통량이 많습니다. 반포대교 남단부터 서울 성모병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시청 쪽 서울 성모병원에서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여의하로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도 30km 안팎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 일대 영동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서행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오늘 이 방송서부터 이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박근혜 대통령 어제 언론사 편집국장이라든지 보도국장들하고 오참 간담회 가졌다는 부분이요. 이게 취임 첫 해에 가지고 그 이후에 3년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어제 오찬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찬 간담회 참석하셨죠, 그죠? 네네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뭐 잡수셨어요? 네, 저 중식이었습니다. 중식 코스 요리고. 아, 중식. 예. 5가지 정도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예, 맛있던가요? 네. 예. 네네, 맛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 2시간 좀 넘게 그 자리가 있었죠, 그죠? 네, 2시간 10분입니다. 2시간 10분. 총평해 주신다면 어떤 총평을 해 주시겠어요? 총평한다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고 또 굉장히 듣기 거북했을 표현의 그런 질문들도 이어졌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끝까지 경청을 하고 끝까지 또 자신의 뜻을 자신의 어떤 그 생각하신 것을 다 밝힌 그런 자리였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자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주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그런 자리들을 많이 열어놓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셨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형식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만남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우리 이종근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공감을 가는데 이런 얘기는 공감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거를 꼽으신다면 어떤 거겠어요? 글쎄요. 일단 저는 네. 어저께 그 말씀을 듣고 네. 뭐가 떠올랐냐면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은 네. 모호하거나 애두르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부분은 이렇게 좀 그 정치적 수사로 넘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예. 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게 구분이 확실했어요. 예. 이를테면 안 한다는 것은 아주 똑부러지게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게 예. 개각 부분. 예. 그 경제 어렵고 안보 어려운데 예. 할 겨를이 없다거나 개각, 개헌, 그러면 연정 이런 부분들은 뭐 아주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3당 대표회담 정례화라든지 예.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그 여소야대 전국이지만 더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쉬워하는 어떤 부분도 많지만 또 이 어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적인 어떤 어법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이 총선 민의에 대해서 지금 그 진전된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또 여겨집니다. 진전된 얘기를 했다. 민의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여론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이었고 3당 체제를 구축했다. 예? 구축하라는 그런 얘기였다. 이런 해석은 그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두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질문이 뭐였냐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냐라는 질문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식물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민의가 예. 이제 그 양당 체제를 3당 체제로 바꿨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질문에 또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 지점이 뭐냐면 국정 운영 잘못됐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총선 민심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와 계속 협력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3당 체제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 이 뒷부분에 또 저는 좀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민생 살리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을 제일 많이 했다. 국민들의. 그래서 당선이 된 거니까 그들이 민생을 살리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민의라면 나도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3당 체제 부분. 전 좀 재미있는, 재밌다기보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여소야대보다 힘든 건 여권 내에서 삐그덕거리는 거다.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여권 내에서 삐그덕거리는 것. 그 부분이 좀 많이 그 왜 공천 배제 문제 이런 것과 연상이 유승민 의원 문제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분히 그렇죠.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반대만 한 사람이 내 사진으로 마케팅했다. 뭐 거의 뭐 적시를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앞에 부분이 좀 귀에 들어왔어요. 여소야대보다 힘든 건 이런 부분. 즉 지금 3당 체제나 혹은 여소야대 체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이게 지금 위기거나 난국이거나 이렇게 느끼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협력해 나갈 수도 있고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부보다도 차라리 이 여소야대 하는 것이 대화만 잘하면 잘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우리 그런 얘기 왜 총선 때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친박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느냐가 실제로 의석수가 어느 정도 많으냐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왜 분석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과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석을 굳이 하자면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일 텐데 대통령의 지금 어떤 그 의중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전국 그 해져나가는 방향을 설명하실 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여소야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있어 하시거든요. 소통도 자신 있어 하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 말씀하신 거에 많은 부분 또 도대체 정당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건데 어떤 가치를 공유하자고 약속을 하고 함께 나갔다가 딴 이야기를 해서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야당이 힘들게 했다라는 부분보다 더 그런 부분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자기 정치를 하는 부분이 힘들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박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친박 만든 적 없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을 만든 건 아닌 건 맞죠. 그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박을 내가 만든 적이 없다.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친박이라는 말도 만들어서 그래도 그 다음에 탈박이니 짤박이니 그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그런 말들도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앞으로 더 생각해라. 나를 갖고 마케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국민과의 약속을 더 생각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식이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가지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국정 운영 방식이 소통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왜 3당 대표 정례화, 대표회담 정례화, 그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야당과의 대화가 없었거든요. 야당 대표만 불러서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야당 대표를 부르는 자리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석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3당 대표 회담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정례화한다면 야당과의 어떤 소통에서 진일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그러니까 정례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 저는, 할 수도 있다라기보다는 거의 하겠다라는 거에 가까운 정도의 그 뉘앙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조만간 3당 대표 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3당 대표 회담 무조건 열립니다. 그건 확언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란 방문 후에 3당 대표를 초청해서 회담을 하겠다,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국회에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대립되는 현안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읽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죠. 아쉬운 거 어떤 거 있어요? 글쎄요, 저는 박 대통령의 그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플랜의 진정성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호소도 하고 굉장히 좀 울컥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플랜 A의 진정성은 참 느껴지는데 플랜 B의 유연성이 좀 아쉽다는 거죠. 플랜 A만 진정성 있다고 그래서 고집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가로막히면 플랜 B, 유연성 있게 플랜 B도 가능할 텐데 진정성 있다고 해서 플랜 B, A의 어떤 호소만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의도한 대로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